교재의 그 38페이지와 39페이지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계는 이렇게 5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 척주, 흉곽, 그리고 상지와 하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상지와 하지는 뭉뚱그려서 페리페랄이라고도 합니다. 말초의 또는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뜻을 가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5가지 중 흉곽까지, 두개골, 척주, 흉곽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골은 영어로 크라니움입니다. 머리의 골격을 이루는 크고 작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뇌 두개골, 안면골, 얼굴뼈, 그리고 이소골, 설골, 이렇게 4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뼈의 위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두개골은 이렇게 4개로 분류되어져 있는데, 뇌를 감싸고 있는 뇌 두개골, 그리고 얼굴뼈, 안면골, 이소골, 설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 두개골은 총 8개이고 안면골은 14개입니다. 이 2개가 합쳐져서 22개이고, 이소골은 귀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뼈들입니다. 각각 한쪽에 3개씩, 왼쪽에 하나,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로 3개 해서 합이 6개로 이루어져 있고 설골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 합하면 29개의 뼈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 그림은 두개골을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두개골만 나타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를 앙 다물고 있고, 뭐 좀 미소 짓는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는 들창코. 조금 구체적으로 명칭을 붙여서 좀 구체적으로 그려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편편하게 또 좀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있는 뼈, 이마와 머리 정수리까지의 뼈가 있는데, 그 뼈를 전두골이라고 합니다. 프론탈 본이고, 그 뼈 정수리 뒷부분부터 이렇게 상위 측면을 감싸고 있는 뼈를 두정골이라고 합니다. 파리에탈 본이라고 하고, 이 옆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뼈는 옆에만 존재합니다. 좌우에 한 조각씩 있고, 그것의 명칭은 측두골입니다. 템포랄 본. 그리고 중요한 본은 그 뒤통수에 있는데, 뒤통수는 여기서 안 나오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얼굴에서 가장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이렇게 광대뼈라고 하는데, 광대뼈는 이렇게 2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관골, 그러니까 자이고마틱 본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위는 혁골돌기라는 말을 합니다. 자이고마틱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튀어나온 부위입니다. 이것은 두개골의 앞면이고, 이 두개골을 눈썹 위에서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이제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뇌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제 뇌를 꺼내봤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꺼내봤더니 이렇게 뇌가 있고, 이것을 분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4조각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자 모양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뇌이고, 이 지금 이 그림에서는 4번째 그림, 이것은 사이뇌와 뇌줄기가 합해진 것입니다. 사이뇌는 디엔세팔론이라고 있습니다. 디엔세팔론에는 시상 상부, 시상, 그리고 시상 하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줄기는 브레인스템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중간뇌, 미드브레인, 다리뇌, 교뇌, 판스, 숨뇌,
연수라고 하고 메둘라 오블롱가타라고 있습니다. 맨 끝에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희미한 줄처럼 주름이 보이는 이 구조물이 소뇌입니다. 소뇌는 영어로 세레벨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뚜껑을 열어서 이제 위에 있는 뚜껑을 열었는데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이 앞쪽은 프론탈 본인 것 같고 이으로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 뼈 조각들을 이어 놓은 틈이 있습니다. 두개골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요 정수리 뒷부분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 뼈 조각이 붙어 있는 이 뼈를 두정골이라고 합니다. 파리에탈 본이고 이렇게 뼈와 뼈끼리 그러니까 전두골과 두정골 사이를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고 여기가 뼈 조각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구조물을 이루는데 여기를 봉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이제 열고 뚜껑이라고 하니까 그 뚜껑을 열고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은 모형이고 좀 깔끔한 그림을 찾다 보니 이렇게 좀 리얼한 그림을 찾고 싶었는데 못 찾고 이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큰 구멍이 있고 이렇게 크고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다른 이제 그 뼈의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좀 전에 그림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놓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앞에는 치아가 있고 치아가 있는 걸 봐서는 여기가 앞쪽인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뒤통수로 보입니다. 이렇게 짙은 노란색으로 표현된 색깔로 되어진 곳이 이게 뒤통수입니다. 후두골이라고 해요. 오시피탈본입니다. 그리고 두종골이 조금 끝에 좀 남은 부분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옆에 이게 초록 부분 촉독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파리에탈 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커다란 동그라미, 구멍이 맞겠네요. 구멍을 보면 대후두공이라고 합니다. 후두공에 보면 포라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골격구조의 용어에서 이렇게 공이라고 합니다. 포라멘, 이거 구멍을 이렇게 의학에서는 공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큰 구멍을 말합니다. 척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벌테브랄 콜룸이라고 있습니다. 벌테브랄 콜룸 이라고 읽고 여기 척추에서는 척추뼈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기둥을 만든다고 해서 척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척추뼈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절지동물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추가 7개의 뼈를 가지고 있고 흉추가 12개의 뼈, 그리고 5개의 요추, 5개의 천추, 그리고 4개의 미추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청년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이 척추뼈가 모두 33개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갑자기 26개로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던 천추가 하나로 합체됩니다. 그리고 4개로 되어 있던 미추가 또 하나의 뼈로
합체됩니다. 그래서 26개로 성인일 때는 성인의 척추뼈는 26개입니다. 이 그림은 척추를 앞면에서 또 옆 측면에서 뒷면에서 척추뼈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뼈만. 살펴보면 이렇게 점선이 있고 구간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경추라고 되어 있는데 경은 이렇게 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목을 지나가는 곳에 있는 척추뼈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7개의 뼈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컬 볼테브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간은 가슴 부위입니다. 척추뼈가 가슴 부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를 흉추라고 합니다. 1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소락식 벌테브라 이렇게 있습니다. 12개다. 이렇게. 그리고 이 구간은 허리를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이 뼈들이. 그래서 요추가 있고 요추가는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세어볼 수가 있고 제1요추, 제2요추, 제3요추 뭐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명칭을 쓰고 있고 뭐 병원에서는 이게 룸바 벌테브라이기 때문에 L1 이렇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있는 요추, 첫 번째 요추를 L1 또는 뭐 두 번째 있으면 L2, 세 번째 있으면 L3 이렇게 얘기하면 의료진들은 모두가 허리의 요추 뼈를 말하는군, 몇 번째 뼈이군이라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천추가 있습니다. 천추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인이 되면 하나로 뭉쳐집니다. 세이크랄 벌테브라 이렇게 읽고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만 구멍 틈들이 있고 과거에는 분리되었던 표식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미추는 4개입니다. 미추는 이렇게 여기에 무슨 4개의 뼈가 붙어 있냐고 할 정도로 조그만했습니다. 꼬리뼈입니다. 꼬리뼈는 4개이고요. 이것이 성인이 되면 이것도 뭉쳐져서 하나의 뼈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33개의 뼈가 성인이 되면 26개가 된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뼈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조금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추만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추는 목을 지나가는 부위에 있는 척추뼈입니다. 척추뼈가 이렇게 위에는 바디가 좀 작고 밑에는 이렇게 좀 더 큰 바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은 이렇게 목에는 더 길지만 뒤로 갈수록 좀 더 짧아지는, 아래로 갈수록 좀 더 짧아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이 부분을 엑스레이를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경추가 이렇게 C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지만 정상의 C자형의 경추를 가진 것이 됩니다. 세어볼게요. 하나,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7개의 뼈가 엑스레이에서 살펴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튀어나온 이 부위가 이 척추뼈를 이렇게 위에서 단면을 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은 다시 옆으로 눕히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속으로는 척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척추뼈를 지나가는 신경을 척수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흉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흉곽은 늑골과 흉골 그리고 늑연골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늑골과 늑연골을 합체해서 볼 수 있고 흉골은
그러니까 늑골과 늑연골이 이렇게 접착되어져 있는 뼈입니다. 늑골은 좌우 12개씩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골은 영어로 스터넘이라고 합니다. 가슴의 정중앙에 있고 넓적하고 길쭉한 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흉곽을 통해서 심장을 그리고 허파, 폐, 그리고 좀 큰 혈관,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 대정맥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흉골을 살펴보겠습니다. 흉골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 흉골입니다. 흉골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한 부분, 이렇게 두 번째 한 부분, 맨 끝에 꼬랑지 한 부분,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또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는 스터넘, 그러니까 흉골이라고 하지만 이 위에 제일 윗부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여기 중간에 금이 있거든요. 이런 금 위에 이 부분은 흉골병이라고 합니다. 흉골병. 메뉴브리움 오브 스터넘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의 아랫부분에 있는 가장 큰 부위는 흉골에서 가장 큰 부위를 흉골체라고 합니다. 흉골체는 바디 오브 스터넘 이라고 하고 그 아래 제일 조그마면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각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검상돌기입니다.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프로세스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프로세스는 사전에 찾아보면 진행 또는 과정 이렇게 사전적 용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의료로 오면 여기 위에 있는 돌기로 변신합니다. 프로세스는 높이 튀어나온 곳을 의료에서는 프로세스라고 하고 주로 이렇게 뼈에서 골격 구조를 얘기할 때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흉골을 볼 수가 있고 흉골에서 이 가운데 부분, 금이 간 부분이 있어요. 이 금이 간 부분도 특별한 인체의 지표인데요. 이것을 여기 흉골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터널 앵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갈비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비뼈는 늑골은 12개가 있습니다. 한쪽에. 양쪽을 합하면 24개가 있는 것이죠. 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9, 10, 11, 12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다 이렇게 바디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맨 끝에 11번 늑골과 12번 늑골은 이렇게 흉골이나 이런 데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등 뒤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단한 갈비뼈, 딱딱한 갈비뼈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연골이고 갈비뼈에 연결되어 있다 해서 늑연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딱딱한 갈비뼈의 접착면이 있고 이렇게 흉골에 붙어 있는 접착면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할 수 있는데 또 조금 달라진 형태는
7번 늑골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늑골은 늑연골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7번째까지. 그런데 8번과 9번과 10번 연골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8번은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7번에 들러붙었습니다. 들러붙어 가지고 7번의 늑연골에 빌붙어서 이렇게 흉골에 접착되고 있고, 9번은 또 8번에 들러붙어서 또 7번에 연결되어서 가고 있고, 10번 역시나 9번과 8번 이렇게 만나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이 세 개의 늑연골은 세 개가 같이 만나서 한 개로 변신하고 그 한 개가 7번 연골에, 늑연골에 부착되어 연골과 연결돼서 이렇게 흉골에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쪽에 7번 늑골까지가 진늑골이라고 하고, 그 다음 8번 늑골에서 10번 늑골까지가 가늑골이라고 했고, 11번과 12번은 여기에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여기 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게 앞쪽만 주로 설명을 했잖아요. 주로 앞쪽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뒤쪽을 한번 봅시다. 뒤쪽은 이렇게 가슴을 지나가는 부위의 척추는 흉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흉추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 볼게요. 여기에 흉추를 볼게요. 여기에 늑골이 12번 늑골이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는 11번 늑골이 접착되어져 있습니다. 이 면에. 그리고 12번의 늑골을 12번의 척추를 따라가 보면 제12 흉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번째 흉추와 12번째 갈비뼈가 만나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을 만져보다가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가 12번째 흉추와 12번째 갈비뼈, 그러니까 늑골이라고 이제 촉지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뼈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흉추 다음에는 요추가 있거든요. 요추에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본인의 허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흉곽 구성을 보면, 흉곽은 설명했다시피 앞에서 한 개의 흉골로 되어 있고, 늑골은 한쪽 12개, 또 한쪽 12개, 합이 24개에서 이 흉곽을 구성하는 뼈는 25개입니다. 그리고 늑연골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추와 그리고 두개골, 흉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지와 하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